안녕하세요. 유체역학 2강에 대한 기본 물리량입니다. 하나씩 봐볼게요. 처음엔 또 이런 기호들도 낯설기 때문에 제가 좀 처음 보는 것 같은 거는 이렇게 한글로도 읽으실 수 있도록 로우 또는 로우 다 표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질량이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했었지만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 그 자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무게라고 하는 건 힘의 한 종류이고 또는 중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질량은 이제부터 배울 거지만 우리가 질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량은 어딜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량 자체로는 우리가 힘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무언가의 작용으로 우리가 이걸 가속도라고 하는데 가속도가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힘으로 도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은 F라고 썼었고 이 물질은 질량이니까 우리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게 비로소 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가속도가요. 가속도라는 건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어떻게도 다 작용할 수 있지만 또 이거 말고 우리가 천연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 중에 가속도 중에 G라고 쓰고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씁니다. 우리 지구에는 중력이 있고 우리가 이로 인해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G라고 쓰고 단위는 가속도와 똑같은데 사실 개념도 가속도와 같습니다. 근데 중력에 의해 작용하는 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거꾸로 우리가 이 질량에서 여기에 만약에 가해지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된다면 얘도 힘이지만 우리가 이 힘은 다르게 중량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무게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무게가 만약에 60kg라면 이것이 힘이 되는 거고 여기서 60kg라는 개념은 없고 우리는 사실 단위가 예를 들어 60뉴턴 이런 식으로 우리의 힘의 단위는 앞으로 뉴턴으로 작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중량에서의 킬로그램 이런 거는 여기 시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봐볼게요. 먼저 이제 비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물질이 있어요. 그럼 얘의 질량이 지금 M인 상태입니다. 근데 얘가 질량이 많은 편인 건지 적은 편인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질은 이 M과 같은 질량의 양인데 얘는 이만한 건데 M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애는 더 작은데 얘의 질량도 M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얘나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중력을 작용을 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상대적으로 질량이 오밀조밀한지 꽉꽉 차 있는 건지 쉽게 말하면 덩치가 큰 질량인지 작은 질량인 건지 이 물질의 특성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 도입된 게 이제 이런 B라는 게 들어간 겁니다. 보통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B 뭐뭐, B 땡땡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요. 예를 들어서 비질량이잖아요. 그럼 질량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B분의 A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B분의 A다 또는 A와 B의 B다 이렇게 그런 비율을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무언가가 있고 그거에 대한 질량의 B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라고 하면 보통 이 질량을 다른 곳과 비교하기 쉽도록 구성되는 단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질량이라고 하면 단위 최적당 질량이 됩니다. 이해가 될까요? 즉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자 얘랑 뭐가 무거운 애인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보는 겁니다. 비교하려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3D로 보면 이렇게 최적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m
1m, 1m, 1m로 자르는 걸 우리가 단위 최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이다라고 해서 단위 최적당 물질의 양, 즉 질량을 우리는 비질량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비질량이라는 개념은 너무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밀도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밀도는 로라고 쓸 수 있었어요. 로. 저 이렇게 잘 안 써주고 다 이렇게 쓰는데 제가. 자, 로는 우리가 질량을, 최적은 보통 V라고 쓰거든요. 우리가 볼륨이라고 해서. 자, 최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단위를 보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었고 최적의 단위는 세제곱미터였으니까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잠시만요. 자, 그러면 거꾸로 여기 지금 보면 이미 다 이 식이 나와 있잖아요. 밀도는 질량을 최적으로 나눈 것이다. 그럼 다시 거꾸로 보면 질량은 밀도에다가 최적을 곱한 것이죠. 단위로 한번 써보면 밀도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고 단위 최적이 세제곱미터니까요.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다시 질량이 됩니다. 즉 비질량은 밀도에다가 우리가 이제 최적을 곱해주게 되면 질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럼 단위들 이런 식도 이해할 수 있겠죠. 얘는 아직 안 배웠죠. 네,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던 이 중력 가속도는 이미 지나간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량이 나오는데 중량은 힘과 똑같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힘 F를 그냥 W로 표기했을 뿐이고요. 우리가 힘은 ma라고 숙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때의 가속도 a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인 g로 적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건 아까 밀도에다 최적을 곱한 것과 같았으니까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얘도 힘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중량, 무게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나 어떤 물질의 질량이 땅바닥을 누르는 거죠. 중력의 중심부로 가해지는 힘이라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명칭을 둔 것이죠. 그래서 얘의 단위는 그냥 안 봐도 뉴턴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뉴턴을 이렇게 MLT로 바꾸도록 식을 풀어서 쓸 수도 있었죠. 자, 일단 우리가 배운 것만 이렇게 지워 놓을게요. 이따 빼먹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중량입니다. 아까 우리가 비질량, 즉 밀도라고 하면 우리가 질량을 최적으로 나눈 것이었어요. 그럼 똑같이 중량을 최적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감마, r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죠. 감마라고 쓰고 얘는 이제 비중량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 중량의 단위는 힘이었었고 최적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였으니까 즉 이 최적이 가지고 있는 단위 최적당 무게가 비중량이구나. 그래서 감마의 단위는 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웠지만 자, 결국 우리가 요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뉴턴 퍼 세제곱미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최적인 세제곱미터를 곱해주게 되면 얘는 그냥 뉴턴이 되니까 즉 얘는 중량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요 중량은 우리가 mg라고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얘를 잠깐 무시하고 이렇게 식만 비교를 해보면 감마 V는 mg라는 게 돼서 거꾸로 다시 감마는 mg를 V로 나눈 것도 감마가 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또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좁네요. 유체역학은 좀 문제가 있네 이거. 자, mg라고 하는 건 우리가 m은 로 v,
였고 g로도 표현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얘를 mg 무게를 최적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비중량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비중량은 ρg라고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얘도 배웠고 얘도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비중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소방 원론에서도 배웠었지만 비중이라는 개념 자체는 항상 기준 물질보다 무겁냐 가볍냐를 보기 위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기체에는 증기 비중이라고 했었고 비중 중에서 액체에서는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증기는 우리가 공기를 기준으로 했었죠. 분자량이 29. 근데 물보다 가벼우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던졌을 때 물 위로 떠오르는 거고 물보다 비중이 크면 가라앉는 거고 비중이 1인 물체는 물과 무게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운 무게가 W였잖아요. 근데 이 W는 같은 우리가 60kg라도 덩치가 커 보이는데 60kg인 사람이 있고 되게 막 실전 압축 근육 마냥 되게 왜소해 보이는데 60kg이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중이라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중은 이렇게 S로 쓰고 우리가 물의 비중, 이 워터죠. 물의 비중량에 대해 지금 가지고 있는 비교하려는 해당 물질의 비중량을 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비중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물의 비중량보다 큰 비중량이라면 비중이 1보다 커지게 될 거고요. 만약 더 가벼운 애라면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방금 비중량은 ρg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물도 물의 밀도와 중력 가속도를 해줄 수 있겠죠. g는 같은 g니까 우리가 결국 얘를 물의 밀도분의 해당 물질의 밀도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단위가 없어요. 그냥 1보다 크면 무겁고 물보다 무겁고 1보다 작으면 물보다 가볍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천천히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는데 자꾸 써먹었던 이 최적, 볼륨이죠. 볼륨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정육면체 같은 최적이에요. 뭐 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최적인데 우리가 이 최적도 또 뭔가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우리가 비최적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비최적. 그럼 제가 이 비가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최적을 무언가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무언가로 나눠서 비교를 하려면 이 비교를 하는 기준치가 변하지 않는 물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개념이어야 돼요. 최적이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질량, 비중량 이런 식으로 최적으로 잡았었는데 중량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인 경우엔 변하지 않는 질량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단위를 보면 세제곱미터를 킬로그램으로 나누게 되고 우리가 얘는 소문자 V로 이렇게 적어서 비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비최적의 단위인 거죠. 그럼 거꾸로 최적이라는 건 비최적에다가 질량을 곱해주게 되면 전체 최적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덩어리의 크기죠. 덩어리 크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우는데 우리가 요거를 죄송합니다. 많이 보던 애인데 거꾸로 쓰면 질량을 최적으로 나누면 비질량이었잖아요. 우리가 얘를 밀도라고 썼죠. 밀도. 그래서 결국 보시면 비최적과 밀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최적은 밀도의 역수구나 또는 밀도는 비최적의 역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쉽게 나가는데 조금 어려우셔도 요 부분들은 좀 참아주셔야 돼서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물성치가 있어요.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냥 외워집니다. 이 모든 유체역학의 문제는 얘네들을 가지고 다 풀게 돼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요 특히 그냥 외워져요. 왜냐면 우리가 이 비중이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쓴다 말씀드렸는데 시험 조건에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변하는 값이 아니잖아요. 물론 변해서도 출제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9.8로 주어졌기 때문에 9.81몰로 가는데,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9.8이구나라는 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은 워낙 많이 내니까 우리가 거의 모든 이런 물성치들 중에 물을 기준으로 정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의 밀도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다. 즉 우리가 여기 1m에 물을 꽉 채우면 얘가 1000kg이더라. 질량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의 비중량이잖아요. 우리가 결국 얘는 지금 밀도였잖아요. 근데 여기 최적을 곱해도 1이니까 결국 같은 개념이 돼버리죠. 지금은 우리가 중량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였어요. 그쵸? 근데 이미 얘가 비질량이 돼 있으니까 여기가 로 G가 해도 비중량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좀 너무 생략해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애초에 얘가 이미 B가 되어 있잖아요. 단위로 이미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물의 밀도가 1000kg이라면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비중량은 로 곱하기 G 중력 가속도가 되니까 1000에다가 중력 가속도 9.8을 곱하면 물의 비중량은 9800N per 세제곱미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은의 비중은 좀 덜 외워도 되는데요. 수은의 비중은 시험 조건에 대부분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물 말고 나오는 건 다 수은이기 때문에 13.6 정도는 그냥 가볍게 외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팁을 몇 가지 넣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비중과 물의 물성치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즉 우리가 어떤 물체의 밀도를 구하고자 할 때 밀도가 얼마라고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 물질의 비중이 0.9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래놓고 이 물질의 밀도가 얼마입니까 하냐고 물어본다면, 결국 우리가 비중이라는 건 물의 밀도로 또는 물의 비중량으로 해당 비중량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밑에 물의 값들을 외우고 있어야 우리가 여기다 1000을 대입하든 여기다 9800을 대입을 하든 얘가 0.9를 주어졌다면 해당 물질의 밀도와 비중량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걸 이제 말로 써놨습니다. 명칭에 비가 들어간다는 건 어떤 기준값이 있다는 것, 즉 분모에 이런 기준값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여기도 있죠. 우리가 이 기준값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을 우리가 기준으로 항상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비중에서의 이 비는 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무게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항상 유체역학 문제는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지만 처음엔 우리가 이 기호들을 외우기 위해 조건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적이 10세제곱미터다. 요 기호를 좀 숙지해 주시면 좋아요. 무게가 30,000N이다. 그리고 물의 밀도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비중은 얼마냐? 비중은 여기서 지금 보기에 밀도를 줬으니까 밀도로 풀라는 확률이 많겠네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로는 어떻게 구하냐? 단위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로는 kg per 세제곱미터였습니다. 여기서 준 건 지금 힘의 단위였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 중량 W는 그쵸? 예. 잠시만요. 우리가 mg로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요 m이라는 건 로
로 V로 표현을 하고 G로 곱해줄 수 있었죠? 칙을 이래서 이제 하나씩 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거는 로와 V이고 지금 G는 안 주어졌지만 중력과 속도는 9.8이라고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주어진 이 기름의 무게는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자, W는 로 VG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해당 물질의 로를 모르잖아요. 조건에서 주어진 건 물의 밀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무게는 물의 밀도에다가 최적합고 중력 가속도에 비중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혹시 갑자기 왜 비중이 나왔냐 하면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로를 앞으로 두면 비중에다가 물의 밀도를 곱해주면 해당 물질의 밀도가 됐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물어본 게 요 S 비중이니까 S를 앞에 두고 W에 무게에 로 물의 밀도 V G를 두게 되면 이제 하나씩 대입하면 되죠. 무게는 3만 뉴턴이었고 물의 밀도는 1000에다가 최적은 10세제곱미터 그리고 중력과 속도는 외웠었죠. 9.8을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약 0.306이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배워보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은근히 되게 많이 나온 문제인데 중력과 속도가 2m/s인 곳에서 무게가 8kN이었고 부피가 5세제곱미터인 물체의 비중은 얼마인가? 일단 우리가 아는 대로 써보는 거예요. G는 2m/s 제곱이다. 무게 W는 8kN이다. kN은 8000N과 같죠? 자, 그리고 부피는 최적을 말합니다. 5세제곱미터일 때 해당 물질의 비중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써보겠습니다. 여기 준 게 지금 W랑 G랑 V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무게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어요. 중력 가속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조건이 두 개를 줬으니까 M을 구할 수 있죠? M은 화살표를 좀 해주고 질량 M은 우리가 무게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값이었고 무게는 8000이고 중력 가속도가 2였으니까 질량이 4000kg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조건 여기에 M이 추가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중을 구해야 되는데 비중은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물의 밀도분의 밀도던가 물의 비중량분의 비중량이었었죠. 근데 우리가 요 M이 있으면 대충 봐도 밀도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식을 보면 질량이라고 하는 건 로분의 V였어요. 밀도가 단위 최적당 질량이었으니까 최적을 나눠주게 되면 여기 조건에 있는 최적을 나눠주게 되면 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로로 정리를 하면 질량을 비체적으로 나눠주면 되고 질량은 4000이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었고 비체적은 5니까 밀도는 800kg/s 세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다시 비중을 구해야 되니까 이 800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물의 밀도는 우리가 1000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1000분의 800은 0.8이라는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혼자 풀면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식을 요 조건들 있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조건들 중에 2개 이상이 들어간 식을 떠올리시면 조금 용이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로 된 식은 2개의 조건이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구해서 조건을 나열하다 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호주에서 무게가 20N인 어떤 물체를
한국에서 재어보니 19.8N이었다면 한국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가?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무게를 줬어요. 그리고 요 중력 가속도도 줬고요. 무게를 2개 줬네요. 좀 정리하기 쉽게 호라고 씁니다. 호주에서의 무게는 20N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9.82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무게는 19.8N이라고 합니다. 이때 G는 한국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인가에 대한 문제죠. 말이 꼬이네요. 말을 많이 했더니.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게를 구할 때 W는 mg라는 식으로 우리가 무게를 구할 수 있었죠. F는 ma였으니까요. 중력 가속도로 바꾸면 무게가 됐었죠. 그럼 우리가 이 식으로 질량을 도출해서 풀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곳에서 2가지 조건이 준 호주에서로 계산을 해볼게요. W는 mg니까 우리가 m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질량은 무게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값이 되고 20N을 9.82로 나눠야 되죠. 왜냐하면 조건에서 주어졌기 때문이죠. 얘를 계산을 해보면 2.0367kg이라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 두들겨 놓은 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이 m값은 한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달나라에 있든 변하지 않는 값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WMG에서 이제는 m이란 조건과 한국에서의 무게를 알 수 있었죠. 그럼 한국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다시 구하기 위해 G를 기준으로 무게를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한국에서의 무게는 19.8N이었고 방금 계산한 2.0367을 넣게 되면 얘는 9.72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약간 정말 말 그대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더더욱 넣어놨는데 원래 제 기억에 기사 시험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었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풀어놓고 예를 들어서 2.037로 풀면 답이 2번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정답이 다 항상 1번이라고 다 풀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 말고는 이렇게 보기가 갭 차이가 적은 문제가 없어서 지금 이 문제만 왜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른 문제들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감사합니다.